뇌과학 논문 리뷰 뇌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문은 사이언스의 6월 21일 발표된 논문이죠. Top-down brain circuits for apparent bradycardia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뭔가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그런 신경회로에 대한 연구인 것 같은데 오늘 강미애 학생이 발표해 주실 거예요. 네. 네.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단히 짚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논문은 저희가 훈련을 통해서 심장 박동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한 논문인데요. 사실 저희가 긴장 상태가 되거나 위험에 처했거나 할 때 심장 박동수가 너무나 빨라지면은 가끔은 낮추고 싶을 때도 있고 긴장감을 늦추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게 어쩌면 저희 이제 뇌 훈련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동물 모델을 사용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이제 심장이 뛰는 거는 사실은 내 맘대로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심장아 빨리 뛰어라고 하는데 뛰지도 않고 말해요. 야 심장아 나대지 마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멈춰지는 건 아니라 그렇죠. 되게 비자발적인 운동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심장 박동을 실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나요? 흔히 명상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명상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온전한 감각이 들면서 뭔가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가 더 되는데요. 저희 심장 또한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 심장 박동수가 늦춰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의지로 심장 박동수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는 없지만 그냥 심호흡하면서 뭔가 마음의 안정 상태로 돌입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심장 박동을 좀 조절할 수 있고 말씀하신 명상 아니면 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왜 이제 그 되게 깊이 다이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막 호흡 되게 천천히 하고 심장 박동 수도 의도적으로 막 되게 빨리는 아니어도 의도적으로 천천히 낮추는 방법이 실제 약간 간접적인 방법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걸 하는 신경 회로를 밝힌 건가요? 네. 딱 정확한. 근데 또 그것도 사람에게는 심장 박동을 낮추세요 하면 또 노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물이 여기서는 동물로 한 거잖아요. 네네. 렛이었나요? 네, 렛입니다. 렛에게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는 걸 가르친 후에 그때 이걸 조절하는 신경 회로를 밝혔다. 네. 굉장히 신기한 논문이네요. 네. 사이언스에 퍼블리시 되었고 일본 그룹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쿄대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연구입니다. 아이리 요시모토 first author고 유지 이케가야 네. 랩에서 만들어진 논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세히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일단 제목을 딱 보셨을 때 아마 생소한 단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일단 브라디카르디아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브라디카르디아는 한국어로 했을 때는 느린 맥 또는 서맥이라고 해서 저희 인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쉬고 있을 때 인간은 보통 60에서 80이라는 맥박을 가지고 있는데요. 60보다 더 낮은 맥박을 이제 브라디카르디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 하나가 아까 그래서 심장이 원래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냐. 그리고 사실 심장의 자율적인 그런 움직임도 우리 뇌에서 영향을 받긴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흔히 아실 메듈라 오블라간타 에서 교감과 부교감 신경계를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메듈라는 연수 부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 네. 브레인스템 뇌간에 보면 이제 미드 브레인이 있고 그다음 뭐 나오죠? 펀, 메듈라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일 깊이 있는 거예요. 그냥 스파이널 코드 바로 위에. 거기서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신경 패스웨이가 이제 몸 여기저기로 뻗어 나가는데 심장을 포함해서. 근데 거기서 사실은 그 메듈라가 심장 박동을 조절한다. 실제 그렇기도 하고 네, 그게 맞습니다.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 메듈라 오블랑카의 상위 버전, 즉 저희가 여기 말하는 탑 다운이잖아요. 네. 탑에서 이런 이 그림으로 예시를 들자면 이 탑에서 다운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뇌 서큐트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명상은 좀 막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명상을 의식적으로 하려면 일단 코티컬 어떤 의사결정이 있어야 될 테고 거기서 어떤 서킷을 통해서 저 메듈라까지 뭔가 나의 명령이 도달하는 길이 있어야 될 건데
그 과정을 찾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어떻게 했냐를 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렛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심장 박동은 electrocardiograms라고 하는 그냥 ECG로 재고요. 이거는 폐 이제 갈비뼈 근처에 있는 머슬을 측정합니다. 네. 이러한 이제 심장 박동수를 매 2초마다 이제 측정을 하고 매 2초마다 특정 피드백을 주게 되는데요. 이 피드백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레트에게 마이크로 일렉트로드라고 해서 조그마한 전극을 이제 right barrel cortex라고 하는 부위와 left barrel cortex라는 부위에 각각 심어 놓습니다. 이 barrel cortex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위스커, 수염과 관련되어 있는 cortex입니다. 만약에 이제 심장 박동수가 그 연구진들이 측정한 평균치보다 높다. 그러면은 right barrel cortex를 자극을 하고요. 평균보다 낮다. 그러면 left barrel cortex를 자극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left barrel cortex를 자극과 함에 동시에 이제 medial forebrain bundle 여기 reward가 딱 적혀 있는 이 부분이 를 자극을 같이 합니다. 네. 이제 번들이라고 하면 그 신경세포들의 뉴클리어스에서 나가는 엑손들이 쫙 묶여져 있는 우리 이제 전기 코드들 막 여기서 케이블 타이를 딱 묶잖아요. 그런 번들 같은 걸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미디얼 포어브레인 번들은 사실 이 묶음, 이 엑손 묶음에 포함되는 패스웨이가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아미그달라가 들어가는 패스웨이 이런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는 이제 VTA와 서브시스텐시아 나이그라, 그래서 이제 도파민 뉴런들이 가는 길목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이 MFB를 자극하는 것으로써 도파민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네. 그래서 도파민이 쭉쭉 릴리즈 돼가지고 뭔가 되게 보상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심장 박동수를 느리게 할수록 보상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이제 실험 패러다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지금 이 배럴 콜텍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스커를 조절하는 영역인데, 이 배럴 콜텍스를 자극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배럴 콜텍스 액티베이션의 의미가 뭐예요? 배럴 콜텍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렛 입장에서 봤을 때 이 MFB를 자극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심장 박동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어떤 요소에 의해서 어떤 보상을 받는 느낌이 드는지 사실 되게 non-specific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장 박동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컨디셔닝을 하기 위해서 배럴 콜텍스를 레프트, 라이트를 사용해서 큐처럼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실제 목적은 심장박동 높일 때는 아니고 심장박동을 뭔가 낮아졌을 때 보상을 자꾸 주는 거예요. MFB를 자극해서 도파민 나오게 해가지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러면 이제 심장박동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이제 쥐가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모호해서 맞아요.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스커 인풋 오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특정한 인풋을 딱 줘가지고 심장박동이 내려갔으면 내 위스커에 어떤 느낌 들어오는 상태를 배럴 콜텍스를 자극해서 만들어 놓고 왼쪽에, 그러고 나면 뭔가 보상이 쫙 느껴지는, 네. 그래서 내 그 보상과 이 위스커 자극과 심장박동 저하가 뭔가 이렇게 잘 연합되도록 하도록 하나 넣어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쥐가 배우나 보네요. 그렇게. 네, 배웁니다. 그래서 배워요? 네. 네.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음 데이터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 낮아지는 것이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네. 데이터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첫 번째로는 C하고 D번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C 같은 경우는 그 트레이닝을 저희가 5일에 걸쳐서 하는데 이 첫날에 각 3시간마다 이제 트레이닝을 합니다. 3시간 동안 하는데 그 3시간 동안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이제 5일 동안만 하지 않고 좀 더 연장해서 장기적으로도 10일, 15일까지도 영향이 있을까를 봤더니 보다시피 1일차에 비교해서 5일차까지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요건데요. 보시면 1일차, 2일차, 3일차 전반적으로 점점 심장 박동수의 평균치가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여기 이제 LF랑
HF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서 부교감계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냐 네. 아니면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냐 네. 수치가 낮을수록 부교감 신경계에 해당되는 것인데 보다시피 1일차에 비해서 5일차가 더 낮고 10일차가 더 낮다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의도적인 명상은 아니었지만 쥐가 뭔가 심장박동이 낮아지면서 이 보상을 받는 걸 몇 번 경험하고 났더니 얘는 평소에 이제 심장박동이 상당히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보상회로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정말 보상회로를 자극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사실 MFB에는 여러 개의 패스웨이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뭐 도파민 서킷만 액티베이션 된다고 볼 수 없어서 진짜 그래서 그런 건지 알 수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연구진들은 도파민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이제 처리를 해서 이게 심장박동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를 봤더니 실제로 안타고니스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심장박동수가 원래 했던 만큼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위쪽 그래프에서 컨트롤을 왜 안 했는지 의아했었는데 이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네요. 도파민 시그널링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심장박동을 낮게 유지하는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심장 박동이나 이런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제 모든 신경계에 의해서 나오는 뭐라고 그럴까 피지올로지컬한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템퍼처도 봤더니 템퍼처도 낮아지는 경향이 보이더라. 이제 그게 여기서 이제 데이 1에서 데이 5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템퍼처가 점점 낮아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트비트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게 이러한 활동들이 그래서 행동학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냐라고 봤을 때 이제 JKLM 피규어들을 보시면은 J는 이제 오픈 아임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오픈 아임을 안 가고 클로즈 아임을 가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높은 걸 보여준다. 근데 보다시피 데이 1에 비해서 데이 5에 오픈 아임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애들이 훨씬 용감해진 거죠. 불안 수준이 낮아졌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왜 15일쯤 가면 다시 돌아오나요? 그거는 저희가 트레이닝을 여기 B번에 보다시피 5일 정도만 트레이닝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하질 않는데 네. 점점 트레이닝에 대한 효과가 이제 그러니까 점점 사라지고 있다. 소거되고 있군요. 네, 소거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위쪽 그래프에서 봤던 것 보이듯이 5일 정도 트레이닝 할 때는 그렇게 쫙 배워가면서 점점 심장박동을 낮게 유지하게 되다가 그 뒤로 이제 그런 자극을 안 해주면 한 열흘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는 원래대로 그런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실험 디자인을 진짜 멋지게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보상, 우리가 의지적으로 쥐에게 요구할 수 없지만 이 보상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론을 써서 심장박동을 실제로 낮게 유지하는 조건을 만들었고 그랬더니 실제로 동물의 불안도가 되게 떨어지더라. 네, 신기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학적으로 보여줬으니 그 다음에는 이게 어떠한 신경세포들이 활동을 했는지 이제 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C-force라고 해가지고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뉴런들이 액션 포텐셜을 보일 때 그때 딱 빠르게 나타나는 유전적 활성이 있습니다. 네. 이미디엇 얼리진이죠, C-force가? 네. 이미디엇 얼리진들을 이제 형광으로 통해서 태깅을 했더니 거기에 해당하는 영역들이 여기 이제 C번에 보이는 모든 영역들이 어느 정도의 태깅이 보여졌고 그 중에서 가장 significant하게 변화를 보였던 게 anterior cingulate cortex하고 anterior insular cortex였습니다. 그러니까 C-force 활성화를 통해서 이 명상이라고 일단 얘기를 해보죠. 네네. 명상은 아니지만 명상 같은 걸 시키고 그때 활성화된 뉴클리우스가 어딘가 봤더니 엔테리어 생귤레이트 콜텍스는 뭐 페인이나 정서 이런 걸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영역으로 얘기가 되고 인슐라 콜텍스는 우리 내장기관의 활성화나 아니면 우리가 뭐 특히 맛볼 때 뭐 이런 걸 관장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인슐라 콜텍스 중에서 엔테리어 파트가 굉장히 C-force, 뉴러널 액티비티가 그때 증가해 있더라.
네, 그래서 그 해당하는 영역이 그럼 실제로 관여를 하고 있는가, 즉 이러한 이제 커절리티를 보기 위해서 그 ACC나 AIC를 이제 이니비션을 하게 됩니다. 이 이니비션은 이제 뮤시몰 이라고 하는 이제 가바 리셉터 아고니스트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하트비트를 측정을 했더니 여기 이제 보시면 2번과 F번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 ACC를 이니빗을 하게 되면은 하트비트가 더 올라가게 되는, 즉 학습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AIC를 하게 되면은 학습과 관련 없이 그냥 그대로 그 하트비트가 낮아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바 아고니스트를 집어넣음으로써 그 영역을 불활성화시키는 실험을 한 거죠. 네. ACC랑 AIC 두 개가 떴으니까 이 중에 진짜 여기에 기능하고 역할을 중요하게 하고 있던 게 뭐야 찾아봤더니 AIC는 그때 뉴럴 액티베이션이 관찰되긴 했지만 별 영향이 없더라, 얘를 꺼도. 근데 ACC를 끄니까 아까 마치 도파민 리셉터 블락했을 때처럼 이 심장박동 느리게 유지되는 게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ACC 영역이 이걸 조절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정하는 거 알았으니, 그래서 여기서의 그 뉴럴 활성화의 패턴은 어떨까? 이 뉴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뭘까? 그랬을 때 로컬 필드 포텐셜이라고 해서 이 뉴런들의 전반적인 전기 생리학적인 액티비티를 살펴봤는데요. 그 ACC에서 보이는 그 뉴럴 정리생리학적인 그 어떠한 패턴이 7.1Hz로 세타 오실레이션을 띄워줬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네. 세타 파워가 되게 증가된 걸로 표현이 되네요. 이렇게 우리 트레이닝 시간이 증가하면서 이게 나의 심장박동을 자꾸 느리게 유지하는 그런 조건일 때 세타 밴드의 파워가 증가했다. 우리가 이제 수면에 들어가면 점점 웨이브가 슬로우로 바뀌죠. LFP가 세타가 7Hz, 델타가 4Hz 이렇게 내려가는데 약간 막 몽롱한 상태나 되게 차분한 상태 같은 걸 얘기하고, 세타면 렘 수면 단계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동물은 자고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 네, 자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고 있는 건 아닌데 뭔가 되게 평온한, 뇌파도 되게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CC라는 영역이 확실히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으니 저희가 이제 점점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ACC가 결국에는 어디로 프로젝션을 하고 있냐 하고 봤더니 두 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VMT 그리고 MDT라는 영역이었는데요. 이 각자의 영역을 각각 또하로 또 한번 이니비션을 했더니, 그랬더니 그 하트비트를 훈련시켰던 그런 명상 과정의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CC가 엔테리어 생귤레이 콜텍스가 이 일을 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는 걸 밝혔고, 그 다음에 이 ACC의 다운스트림이 어디로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이 효과를 만들어내는 걸 봤을 때 VMT, 벤트로 미디얼 살라무스, MDT, 미디오 도절, 살라문 뉴클리어스, 이 살라무스 영역들로 프로젝션해서 이 효과를 만들고 있다. 그걸 할 때 보면 이 테타누스 톡신 라이체인을 썼네요. 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세포는 다 살아있는데 그 ACC 뉴런에서 나가는 시냅틱 릴리즈, 시냅틱 비지클만 못 나가게 만들어서 실제로는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네. 그렇게 했더니 앞서 봤던 그 심장박동이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 패스웨이가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살라무스로 왔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케미컬한 기전 말고도 정리생리학적인 그 특성을 다시 살펴봤는데요.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7Hz의 스티뮬레이션이 EPSC 앰플리튜드를 가장 높이더라. 즉 이 7Hz라는 요 ACC로부터 시작되는 요 기작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밝혀냈습니다. 패치 레코딩을 슬라이스를 만들어 놓고 했을 때 ACC에서 VMT, 벤트로미디얼 살라믹 뉴클리우스로 가는 패스웨이를 자극을 할 때 어떤 수준으로 자극을 하면 제일 그 뒤에 반응이 세게 나오는가 봤더니 7Hz쯤 주면 실제로 그 반응이 되게 커지더라. 신기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 봤던 7Hz의 ACC 액티비티 패턴이 괜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 앞에 방금 보셨던 데이터는 저희가 뇌 슬라이스를 통해서 패치 클램프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봤던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인비보 살아있는 레트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제 여기 보시면 A부터 F까지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결국에 ACC에서 VMT 그리고 아까 저희가 또 얘기했던 D번 여기 D번에 ACC에서 MDT 영역을 봤을 때 7Hz로 이렇게 스티뮬레이션을 주었더니 하트 레이트가 떨어진다는 것. 그 똑같은 과정을 또 살아있는 동물에서 보여줬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7Hz로 실제로 VMT로 가는 프로젝션 혹은 MDT로 가는 프로젝션을 자극을 해주면 실제로 심장박동이 효율적으로 낮아진다. 오, 네.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마 EF 이런 데서는 다른 패스웨이로 가는 모터 영역이나 엔슐러 콜텍스로 가는 프로젝션을 자극해서는 그런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프로젝션이 진짜 중요한 영역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ACC에서 지금 뭐 VMT 혹은 MDT라는 살라미 영역으로 왔고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뒤에 그래서 VMT에서 이제 결국에는 심장의 하트 레이트를 떨어뜨리는 거를 봤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뇌의 기작이 심장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릴레이 센터들이 있는지 연구진은 트레이싱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를 통해 두 가지 영역이 더 있다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BTM에서 DMH라고 하는 저희가 원래 이제 피지올로지컬한 반응, 뭐 온도, 뭐 식욕 등등에 관련된 영역과 DMH에서 Nucleo Ambiguous라고 하는 AMB 영역. 이 영역은 이제 더 심장과 이제 어떻게 보면 메둘라 아블로강타의 상위에 있는 뇌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략하게는 까지 연결을 해서 AMB에서 이제 심장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트레이싱 스터디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좀 더 이 논문을 자세히 보면 VMT가 DMH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VMT에서 자극을 하면 DMH가 어떤 리스판스를 보이는지, 그 다음에 또 트레이싱 스터디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가는지 이 연구에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있죠.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anterior cingulate cortex로부터 시작돼서 그게 이제 VMT면 탈라민 영역으로 오고요. 네. DMH는 이제 시상하부예요. 시상하부에 이 DMH에 있는 뉴런들이 자극이 되면 막 심장박도 빨라지고 호흡도 빨라지고 뭐 체온 올라가고 이런 생리적인 기작들이 조절이 되는 것들이 연구가 됐는데 그 글로 투사한 다음에 이 AMB를 통해서 심장박동을 조절한다 라는 것까지 이 연구진에서 밝힌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기작은 여기 이제 메듈라 쪽에서 우리의 의식, 이런 코티컬 탑다운 레귤레이션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 실험 환경에서는 뭔가 되게 의식적으로 심장박동을 낮추는 조건을 했는데, 사실 반대의 경우가 더 많겠죠. 위험을 딱 당했을 때. 그럼 이제 콜텍스로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서킷을 통해서 이게 아마 또 DMH나 이런 프로젝션을 통해서 헐트레이트를 올릴 겁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잘 밝혀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우리가 낮추려고 노력할 때 어떻게 이 패스웨이가 구성되는가를 이 논문에서 결국 보여준 거네요. 되게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심장박동의 변화만 보여준 게 아니라 요걸 지속했을 때 뭔가 두려움도 되게 없어지고 엔자이어티가 내려가는 마치 이제 우리가 명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가 동물에게서도 표현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새로운 연구네요. 실제로 또 명상을 하면 세타파가 증가한다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간 연구에서. 네. 그것도 연관성이 아마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Top-Down Brain Circuits for Operant Bradycardia, 심장이 어떻게 느리게 뛸지를 탑다운 서킷으로 조절할 때 어떤 서킷이 이 일을 하느냐에 대한 논문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행동학적으로 이제 그러한 그리고 이제 이렇게 C-포스를 알아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알기 위해서 저희가
훈련에 의해서 행동학적인 결과를 보여 잠시만요. 근데 왜 15일쯤 가면 다시 돌아오나요? 그 오케이. 설명이 안 됐어요. 뇌과학 논문 랠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데요. 아니야, 다시 해야 되겠다. 뇌과학 논문 랠이 아니야. 오케이.